파도의 하락이 본격 시작된 시간은 11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가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오전만 해도 주가가 3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1시 이후에 대량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탑데일리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저는 이 매체는 처음 봅니다. 어쨌든 이 매체에서는 파도 반년 매출이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 전날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SK 하이닉스 거래가 제로라는 말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투매성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고성능 SSD 컨트롤러를 개발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SSD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앞으로 파도의 제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투자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 원인은 금년 1분기까지는 SSD 컨트롤러 매출의 비중이 많았는데 2분기부터는 SSD 컨트롤러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SSD 컨트롤러 매출이고 까만색은 SSD 모듈입니다. 파두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냐 하면 3세대 제품의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SSD 컨트롤러를 공급하면 SK 하이닉스가 낸드에다가 SSD 컨트롤러를 붙여서 메타 플랫폼스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SSD 컨트롤러 매출이 없다는 것은 곧 하이닉스양 매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 이유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방송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SSD 컨트롤러는 D램과 같은 그런 보험용성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셔서 10개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고 매출이 발생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승인을 받는데도 몇 분기가 걸립니다.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파도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승인해서 잘 쓰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SK 하이닉스 제품을, 그것도 디자인부터 스펙까지 처음부터 다시 다 테스트하고 승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설사 SSD 컨트롤러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제품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파두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제품은 젠3, 그러니까 3세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3세대 제품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파두의 제품이 타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요즘은 제품별 전력 소모량과 전력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파두의 3세대 제품의 성능이 다른 회사 제품 대비해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SK 하이닉스가 개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무조건 써주겠습니까? 그것도 번거롭게 디자인부터 협의해서 성능 테스트까지 처음부터 다시 다 새로 해가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메타 플랫폼스 구매 담당자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셋째, 제가 조사한 바로는 SK 하이닉스는 SSD 컨트롤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타 플랫폼스에서 주문을 할 때 컨트롤러는 파두 제품을 써라 이렇게 못 박아서 구매 주문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가 SSD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내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SSD 컨트롤러를 파두의 제품으로 못 박아서 구매 주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낸드에다가 파두의 SSD 컨트롤러를 붙여서 메타 플랫폼스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마음대로 아무 SSD 컨트롤러나 붙여서 팔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2분기하고 3분기에는 SK 하이닉스에 매출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낸드 가격 하락입니다. 금년 들어서 낸드 가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낸드 가격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낸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메타 플랫폼스에서 낸드 발주를 늦추는 것입니다. 괜히 빨리 발주를 하면
낸드를 높은 가격에 사야 하니까 계속 발주를 지연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서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데이터 센터가 한 개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낸드 발주를 계속 늦추면서 서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파드의 SS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점검하면서 서버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낸드 발주가 없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양 발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최근에 낸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에서도 SSD 컨트롤러를 다시 구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그 SK 하이닉스하고 거래가 끊긴 거 아닌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의심만 해소가 돼도 주가는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SSD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인지는 메타 플랫폼스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SK 하이닉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에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하고 3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SSD 컨트롤러가 3세대에서 4세대, 5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요 매출은 3세대 제품이었는데 3세대 제품이 줄어들면서 아직 다음 세대 제품의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 그러니까 과도기인 것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사업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 5세대 SSD 컨트롤러에 대한 발주서가 도착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약 40억 원에 불과하지만 처음으로 5세대 SSD 컨트롤러의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고무적인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분기 보고서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5세대 제품이 메타 플랫폼스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메타가 5세대 제품으로 파드의 것을 사용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세대 SSD 컨트롤러의 매출 발생이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AI의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5세대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5세대 SSD 컨트롤러를 채택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파드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더 벨이라는 매체에 그 아마존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존과는 SSD 컨트롤러의 그 스펙을 금년 말에 서로 공유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 공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본격 공급이 시작된 후 2025년에 약 114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SSD 컨트롤러는 D램과 같이 그냥 찍어내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방금 그 더벨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제품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스펙 받고 테스트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아마존에 납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이 결정되면 별 문제가 없는 한은 중간에 제품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변경하려면 테스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타에서는 파드의 5세대 제품을 사용하기로 확정했고 사실상 아마존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빅테크 외에도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과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테크들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한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회사들이 파드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일단 파드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면 계속 사용할 것이고 제품을 가운데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정을 유추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스트를 하고 하반기부터 빅테크의 제품 공급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규모 우주 항공 기업에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스페이스X라고 추측합니다. 우주 환경에서 가동되는 위성용 제품 특성상 세계 최저 수준의 저전력, 저발열 모드의 SSD 컨트롤러가 요구되는데 파드는 이 부분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파드와 단독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제품은 파드가 SK 하이닉스에 컨트롤러를 납품하는 방식이지만 4세대부터는 오히려 파드가 SK 하이닉스로부터 낸드를 사서 여기에 SSD 컨트롤러를 부착해서 모듈 형태로 메타 플랫폼스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2분기와 3분기 매출은 SSD 모듈만 발생했는데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낸드를 가져와서 직접 컨트롤러로 부착해서 메타에 납품한 것입니다. 물론 2분기하고 3분기 매출이 합쳐서 4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고, 그 수치를 봤을 때 그 멘붕이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겼다는 루머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니니까 주가는 곧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분기 매출을 숨겼네 하는 말이 나오는 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속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 회사하고 주관사인 그 NH투자증권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직접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두가 이미 2021년에 메타 플랫폼스와 거래 관계를 맺었고, 이번에 아마존과도 계약을 했고, 스페이스 X로 추정되는 우주산업업체와도 독점적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 중인 또 다른 빅테크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맺으면 순차적으로 공시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어쨌든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과거에 그 애플카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루머 하나 때문에 기아차가 그 상한가까지 올랐었고, LG전자도 그 애플의 전장 사업 가능성 때문에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파두의 경우는 지금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져서 또는 회사가 신뢰를 잃어서 이런 점들은 전혀 평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금년에 회사에서 1,200억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낸드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매 회사들이 부품 구매를 계속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지금 낸드 가격이 막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SSD에 대한 구매가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드 가격 때문에 구매 타이밍도 1년 정도 늦어졌으니까 실적도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상 매출 1,200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파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그런 아무 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그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을 수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다면 5세대 제품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는 아주 크게 성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주가가 너무 크게 하락해서 모두들 힘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루머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떨어지고 합니다. 그게 시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팩트를 조사해서 그 팩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전자공학과를 나오셔서 그 팹리스 반도체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분이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그 사람들이 SSD 컨트롤러 기술을 너무 폄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찌라시를 보면 그 무슨 그 최태원 회장 사위가 파두에서 일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에서 파두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에서 단지 그 최 회장 사위라고 제품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SSD 컨트롤러가 무슨 구멍가게에 들어가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파드보다 더 제품을 잘 만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파드의 기술에 대해 다른 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분은 그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파드의 기술력이 좋아 보여서 손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온 이메일을 그 소개해 드린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 영상으로 좀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